자, 우리 전 시간에 조건문까지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문까지 이제 학습을 했는데, 자, 우리 실습을 해보면, 자, 우리가 실습해서 소스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하고, 자, 실행을 하면 메인 메서드에 작성한 이제 구문을 쭉 이제 CPU가 실행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조건문까지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능을 구현을 하면 결국에는 한 번만 실행되죠. 명령문은 한 번만 실행되죠. 물론 조건문을 써서 한 번도 실행 안 되게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소스에 있는 명령문은 최대 한 번만 실행된다 이거죠. 그런데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같은 같은 명령문이겠죠. 명령문을 여러 번 수행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럴 때 반복문 또는 루프문을 사용하면 편리하죠. 자, 반복문 정의죠. 프로그램 실행 중 명령문을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제어문이죠. 반복해서 하나의 명령문을 우리가 그만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다 이거죠. 종류죠. 보면 while문, doWhile문, for문, 요게 이제 대표적인 반복문이죠. 그 외에 브레이크문, 컨티뉴문 해서 사용을 하고 다른 거는 다 요 앞에 있는 while문, doWhile문, for문이 변형된 반복문이죠. 자, 요 앞에 있는 5가지를 먼저 하고 뒤에 이중 반복문을 한번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while문이죠. 자, 의미는 조건식이 참일 때까지 명령문을 반복해서 실행하는 제어문이다 이거죠. 자, while문 형식이죠. while 하고 난 다음에 조건식을 입력을 해준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자, 블락으로 지정하고 난 다음에 while 문이 실행할 명령문을 이 안에 작성해주면, 자, 옆에 실행 과정이 있죠. 쭉 이제 CPU가 실행하다가 while 문을 만나면 먼저 우리 if 문처럼 조건식을 먼저 체크하는 거죠. 자, 조건식을 체크해서 참이면 while 문 안에 있는 while 문의 블락이죠. 블락에 있는 명령문들을 수행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에 오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조건식으로 하는 거죠. 조건식. 자, 그리고 또 조건식을 체크해서 참이면 또 명령문을 수행하고, 또 마지막에 오면 또 조건식으로 참이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한다 이죠. 언제까지? 조건식이 거짓일 때까지. 거짓이면 이 while 문을 종료를 한다 이거죠. 자, 이게 while 문이 실행하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 간단한 예로 while 문의 실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 int a라는 변수 선언하고 int sum은 0에 sum을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했죠. 자, 이제 또 이제 루프문이나 반복문을 사용하면 또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입문자 입장에서는 또 헷갈리죠. 자, 헷갈리기 때문에 자, 처음 하시는 분은 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드셔 가지고 한 줄 한 줄 while문 수행하면서 실행하는 구문에 대해서 한 줄 한 줄 변수의 상태를 적어가면서 실행해 보면 여러분들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은 연습장에 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드셔서 한번 따라가 본다 이거죠. 자, 쭉 이제 a하고 sum의 값을, 자, 여기는 a를 0으로 초기화를 해야 되죠. 지금 a를 0으로 초기화한다 이거죠. 2n까지 실행하면. 그러면 행번호 1에 a하고 sum의 값이 0으로 초기화가 됐죠. 다른 구문은 아직 실행을 안 했다 이거죠. 자, 그리고 while문을 만나서 아까 while문 실행한 순서대로 먼저 조건식을 실행하는 거죠. a가 5보다 적으냐. a가 지금 값이 0이니까 5보다 적죠. 적으니까 참이다 이거죠. 참이니까 5행, 6행, 7행을 실행하겠죠. 5행에서 sum 플러스는 a에다가 a니까 sum이라는 기존의 값, sum이라는 기존의 값은 0이었죠. 그렇죠. 0에다가 더하기 a의 값, a의 값이 지금 0이죠. 0 더하기 0이죠. 0 더하기 0 더하기 0을 해서 sum에 저장하라 이죠. sum에 저장 0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sum의 값을 출력하라 이거니 0이 출력이 되겠죠. 출력되고, 자, 7행을 수행하면 a 플러스 플러스니까 a의 값을 1 증가시키라 이거죠. a가 기존에 0이었으니까 1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가지고 위에 while문에 관계된 명령
문들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한 줄 한 줄 수행할 때마다 그걸 한번 따라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런 걸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자연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다시 조건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A가 5보다 적으냐. 자, A가 아까 1 플러스 플러스에서 1이니까 삼행을 수행하겠죠. A가 1이니까 5보다 당연히 적죠. 참이죠, 아직. 그러니까 또 5행을 수행하겠죠. 썸 플러스는 A니까 기존의 썸의 값이 0이니까 0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썸의 값을 저장하니까 1이 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썸의 값을 출력하니까 요번에는 1이 출력이 되죠. 자, 그리고 7행에 A 플러스 플러스니까 이번에 지금 A가 2가 되죠. 자, 그리고 또 마지막에 와서 또 조건식으로 하니까 요번에는 A가 2니까 2에 대해서 5보다 적으냐. 적죠, 여전히. 그러면 또 5행을 수행하니까 이번에는 기존에 0 더하기 1에서 2를 다는 거죠. 그렇죠. 3이 되겠죠. 그렇죠. 또 3이 출력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A를 증가시키니까 A가 이번에 3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마지막에 와서 또 처음으로 가니까 이번에는 A가 3이니까 3이 5보다 적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또 썸에다 A를 더하니까 기존에 0 더하기 1 더하기 2인데 더하기 3이니까 6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A를 증가하면 4고, 또 마지막에서 또 조건식으로 하니까 여전히 참이죠, 4니까. 그러니까 또 기존의 썸에다가 4를 더하니까 10이 되고, 자, A가 이제 5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조건식으로 해서 이제 체크해 보면 5는 5보다 적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폴스다 이거죠. 폴스니까 종료를 하는 거죠. 종료를 해서 좀 더 실습을 해보면 이제 썸의 값은 0, 1, 3, 6, 10이 출력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반복문이죠. 반복문은 자, 이런 식으로 반복문에 관계된 명령문이죠. 명령문을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한 줄 한 줄 따라가면서 그 각각의 명령문이나 변수의 값의 변경 여부를 체크해 가면서 따라가 보면 여러분들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앞에서 배운 while문을 이용해서 온도 변화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3장에서 우리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변환하는 예제를 한번 해봤죠. 그걸 이제 while문을 이용해서 한번 수행해 보는 거죠. 자, 보면 자, 삼행의 베이스 32, 우리 섭씨 온도, 화씨 온도 변환하는 그 이제 공식 있죠. 그 공식을 사용하면 되죠. 자, 그 사행의 페른하이트, 이제 화씨 온도 저장하는 변수죠. 초기 0도다 이거죠. 초기 값이. 그리고 셀시어스가 섭씨 온도 저장하는 변수죠. 자, while문을 쓰죠. while 해서 자, 페른하이트 화씨 온도가 100보다 적거나 같으냐. 지금 0이니까 초기 값이 0이니까 옆에 있죠. 초기 값이 0이니까 참이겠죠. 참이니까 자, 8행의 셀시어스에서 우리 그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변환하는 공식이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페른하이트 0이 0-32 곱하기, 그렇죠, 9분의 5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셀시어스 옆에 있죠. 셀시어스 값이 구해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프린트 ln에서 화씨 온도 0도에 대한 섭씨 온도를 출력해 보라 이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1행에 와서 자, 페른하이트 플러스는 10이니까 기존의 페른하이트가 0이니까 10 증가시켜서 다시 저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죠. 10이 되죠. 10 페른하이트 온도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또 조건식으로 이동하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페른하이트의 값을 다시 100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당연히 페른하이트는 여기서 10이 됐으니까 10이겠죠. 당연히 10은 100보다 적죠. 참이니까 또 10에 대한 페른하이트 10에 대한 섭씨 온도 셀시어스를 계산을 하겠죠. 공식에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출력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1행에 오면 또 이제 10을 증가하겠죠. 기존에 20이었으니까 10 증가하면 10이었으니까 증가하면 20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또 조건식으로 하니까 이번 20에 대해서 셀시어스 섭씨 온도를 계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또 이제 11행에 오면 30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결국 이제 화씨가 10도씩 증가할 때마다 이제 섭씨 온도를 계산하는 거죠. 쭉 증가하다가 결국에는 페른하이트가 100이 되겠죠. 그렇죠. 10씩 증가하니까 100이 되면 100보다
작거나 같으냐, 그러니까 100까지는 계산이 되겠죠. 100이면 같으니까. 그렇죠. 100에 대한 섭씨 온도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출력하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페르나이트는 110이 되죠. 자, 110은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110이 되니까 110은 100보다 적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짓이다. 그죠? 거짓이니까 종료를 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화씨 100도씨에 대한 섭씨 온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10도씩 증가할 때마다 이제 10도씩 이제 섭씨 온도의 값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while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while문은 조건식이 참일 때까지 명령문을 반복해서 실행한 제문이죠. while문하고 용법이 같죠. 자, 근데 while문과는 달리 명령문을 먼저 수행한 후 조건식을 체크하죠. 자, 두 while문 형식 있죠. 보면 do해서 자, 두 while문은 do에서 명령문을 먼저 실행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while 하고 난 다음에 명령문을 다 실행하고 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체크해서 참이면 또 do 위치로 가서 명령문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이거죠. 자, 옆에 그 그림이 있죠. 이런 식으로 먼저 CPU가 쭉 실행을 하다가 자, do while문을 만나면 명령문부터 먼저 수행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수행하면 while 다음에 있는 조건식을 체크해서 참이다 이러면 다시 do 위치로 가가지고 또 명령문을 체크한다 이거죠. 명령문을 실행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서 조건식을 만나면 조건식을 체크해서 참이면 또 명령문을 실행하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실행하다가 조건식이 거짓이면 종료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do while문은 명령문부터 먼저 실행하는 거죠. 그럼 while문하고 do while문하고 다른 경우는 자,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실행을 안 할 수가 있죠. 실행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do while문은 한 번은 실행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앞에서 했는 것처럼 자, while에서 페르나이트가 10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실행을 하는데 자, 지금 초기값이 0이니까 참이니까 실행을 하죠. 이 페르나이트 값을 초기값으로 150을 줘버리면 그렇죠. 한 번도 실행을 안 하겠죠. 그냥 거짓이니까 아예 그냥 종료를 해버리겠죠. 이런 메시지 출력 안 하고. 그렇죠. 그 반면에 do while문은 조건식이 뒤에 있으니까 한 번은 실행을 하겠죠. 자, 이번에는 do while문을 이용한 예제죠. 자, int a는 자, 0으로 초기화를 해야 되죠. 그리고 sum은 0에서 초기화를 하고 똑같이 do while에 관계된 여러가지 명령문이나 변수를 자, 이런 식으로 쭉 테이블에 나열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do를 만났죠. 자, 1행에서 그 1, 2행에서 초기한 값 0, sum하고 a 값을 0으로 지금 초기화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do를 만났으니까 무조건 실행을 하죠. sum 플러스는 a니까 자, 2행에서 a는 0이고 sum 플러스는 a니까 기존의 셈이 0이죠. 0 더하기 0, 0 더하기 0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썸에 저장하니까 0이겠죠. 자, 썸이 출력하면 또 0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7행 a 플러스니까 a가 기존에 0이니까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자, 조건식을 체크한다 이거죠. 보면 a가 5보다 적으냐, a가 1 첨가했으니까 1이겠죠. 1이니까 당연히 적죠. 참이니까 다시 do 위치로 가서 실행을 하는 거죠. sum 플러스는 a니까 기존에 sum에 0이니까 a가 이번에 첨가했으니까 1이겠죠. 0 더하기 1 해서 sum에 저장하면 1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엔 출력하는 게 1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a 똑같이 a를 1 첨가시키면 2가 되죠. 2. 그리고 난 다음에 조건식을 체크하죠. a가 2니까 참이죠. 다시 do 위치로 가고 다시 기존에 0 더하기 1에서 2를 더하는 거죠. 그리고 합하면 3이 되죠. 3을 출력하고 난 다음에 다 a의 값을 첨가하시니까 a는 이번에 3이 되죠. 자, 그리고 3에서 다시 조건식에서 5하고 비하면 당연히 참이죠. 참이니까 기존의 값에 3을 더하면 6이 되겠죠. 그리고 a가 4가 되고 다시 자, 5보다 적으냐, 적죠. 적으니까 기존에 더하기 3까지 했는데 대해서 4를 더해서 10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a가 5가 되면 자, 이번에는 5는 5보다 적지가 않죠. 그렇죠. 거짓이니까 이번에는 종료를 해버리겠죠. 그렇죠. 똑같이 1, 3, 6, 10이라는 값이 차례대로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while문하고 do while문의 수행 과정, 그리고 그 차이점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do while문을 이용해서 온도 변환하는 예제죠. 자, 앞에 우리 while문을 이용해서 그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를 변환했죠. 이번에는 do while문을 이용하죠. 자, 보면 똑같이 베이스 페르나이트 셀시어스 변수 선언했죠. 자, 그리고 7행에 do 해가지고 자,
하시를 섭씨로 변하는 온도죠. 그렇죠. 무조건 먼저 수행하죠. 그러니까 0에 대해서 그 하시 온도 0에 대해서 섭씨 온도를 계산을 하는 거죠. 자, 파렌하이트 0에 대해서 섭씨 온도 계산하죠. 자, 계산하고 난 다음에 자, 출력을 하죠. 출력을 하고 17.7도죠. 출력을 하고 자, 11행의 파렌하이트에서 10을 증가시키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와일문에서 마지막에 와서 파렌하이트가 100보다 적으냐? 당연히 지금 10이니까 적죠. 적으니까 참이니까 또 2로 가가지고 또 그 화시 온도 10도에 대한 섭씨 온도를 또 계산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1행에서 또 10 증가시키고 그럼 20이 되죠. 20에 대해서 100보다 적으냐? 적죠. 적으니까 또 참이니까 또 두 위치로 가서 또 20에 대한 섭씨 온도 계산해서 출력하고 30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10씩 증가해서 쭉 하다가 결국에는 파렌하이트가 100되면 자, 100까지 출력하고 10을 증가하면 110일 때는 거짓이니까 종료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밑에 보면 화시 온도 100도에 대한 섭씨 온도를 쭉 이제 10도씩 증가시키면서 출력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포문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제 반복문으로 while문하고 두 while문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실제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반복문은 포문이죠. 포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근데 포문 또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조금 이제 복잡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보면 포문의 정의는 세 개의 식으로 이루어져 명령문을 반복적으로 실행한다 이거죠. 자, 포문 형식이죠. 포문은 포 쓰시고 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식,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이런 식으로 있죠. 세미콜론으로 분리시켜야 되죠. 세미콜론으로 세 개씩 써주고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앞에 반복문처럼 블락으로 지정해서 이 포문이 수행할 명령문들을 이런 식으로 쭉 작성해 주는 거죠. 자, 보면 각각의 식의 기능이죠. 보면 초기식은 가장 먼저 수행되는 식으로 쭉 이제 CPU가 수행하다가 포문을 만나면 이 초기식부터 가장 먼저 수행한다 이거죠. 식이며 포문 내에 쓰시는 반복 변수를 초기한다 이죠. 요 초기식이 말 그대로 포문 내에 쓰시는 반복 변수를 초기화하는 용도로 요 초기식이 사용되는 거죠. 포문 시작시 한 번만 실행되죠. 그러니까 요 초기식은 CPU가 포문을 만났을 때 최초에 한 번만 실행됩니다. 한 번만. 자, 그리고 조건식은 초기식 다음에 실행되는 식으로 다른 반복문의 조건식에 다른 반복문에 우리 조건식 봤죠. 그 조건식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정감식은 포문을 수행하는 포문이 마지막까지 수행하고 또 돌아가야 되죠.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이 포문은 정감식으로 한다. 정감식. 돌아오는 부분으로 조건식을 체크하기 전에 조건식에 쓰이는 반복 변수 있죠. 아까 초기식에서 그 초기한 반복 변수, 그 포문 내에서 쓰는 반복 변수로 반복 변수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면서 조건을 변경한다. 이죠. 그 포문 내에서 쓰이는 반복 변수에 말 그대로 반복 변수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조건식을 이제 수행하겠죠. 자, 옆에 보면 이제 그 포문에 이제 실행 과정이 있죠. 보면 자, 쭉 CPU가 수행하다가 이제 포문을 만나죠. 그러면 초기식부터 제일 먼저 수행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초기식 수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조건식을 수행한다 그죠. 자, 조건식을 수행해서 참이면 안에 있는 명령문을 쭉 수행하겠죠. 수행하다가 마지막에 오면 이동하는 게 정감식으로 이동한다. 정감식. 그렇죠. 자, 정감식으로 이동해서 그 다음에 수행하는 게 앞에 있는 조건식이죠. 조건식을 또 수행한다. 조건식. 그리고 조건식이 또 참이면 안에 있는 명령문을 수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면 또 정감식으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조건식으로 해서 조건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참이면 수행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 이거죠. 언제까지? 조건식이 거짓일 때까지. 자, 그러면 이제 포문을 직접 사용하는 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삼행이 int sum에서 0이라고 sum을 0으로 초기화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항상 그 노트에 테이블을 그려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그리고 5행의 포문을 만났죠. 자, 포문이 int i는 0에서 여기 초기식이죠. 말 그대로 i가 반복 변수다. 요 i는 요 포문 블락 있죠. 포문 블락 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반복 변수 i를 0으로 초기했다 이죠. i를 0으로 초기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수행하는 게 그 조건식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i가 5보다 적으냐. 당연히 i는 0이니까 5보다 적죠. 참이다 이거죠. 참이니까 포문 안에 있는 블락문의 실행문을 실행하겠죠. 6행의 sum 플러스는 i니까
그죠? 썸 플러스는 하니까 요 2행이겠죠. 썸 플러스 썸이 기존에 0이니까 0 더하기 0이겠죠. 0 더하기 0은 0이겠죠. 0을 출력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했죠. 그리고 이제 이동하는 데가 증감식이라고 했죠. i 플러스 i를 1 증가시키래. 그죠? 그렇죠. i를 1 증가시키니까, 자, 3행이 1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수행하는 게 그 다음에 있는 조건식이죠. i는 5보다 적으냐. 1은 5보다 적죠. 적으니까 참이다 이죠. 여전히.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존의 썸에 0에다가 반복 변수 i 1을 더한다 이거죠. 그걸 썸이 저장하니까 1이 되겠죠. 1.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출력하고 1이 출력이 되고, 마지막에 오면 또 i 플러스에서 증감식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요번에 2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2는 5보다 적으나 적죠. 적으니까 참이니까 요번에는 기존에 0 더하기 1에다가 2를 더하는 거죠. 더하면 3이겠죠. 출력하면 3이 되고, 또 마지막에서 i 플러스 3이니까 기존에 계속 썸에 계속 누적을 시키는 거죠. 그 일식 증가시켜서. 그러면 6이 되겠죠. 또 마지막에서 증가시켜 4가 되고, 그러면 10이 되죠. 10. 그리고 난 다음에 i가 5로 증가시키고 난 다음에 조건식을 체크하면 이번에는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종료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0, 1, 3, 6, 10까지가 출력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폼 두 번째 예제죠. 보면, 자, 똑같이 썸을 0으로 초기화했죠. 자, 1행에 보면 썸을 0으로 초기화했죠. 그리고, 자, 5행에서 이제 폼을 만났죠. int i는 0에서 i를 0으로 초기화했죠. 자, 그리고 i가 10보다 적으냐. 당연히 0은 10보다 적죠. 그러니까 참이니까 이제 6, 7행을 수용하겠죠. 썸의 기존의 썸이 0이니까 0 더하기 0이 되겠죠. 썸이 다시 저장하니까 0이 되고, 자, 썸의 값을 출력하니까 0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오면 요번에 또 증감식으로 가겠죠. 근데 요번에는 i 플러스가 아니죠. i 플러스는 2니까 우리 앞에 연산자에서 다 했죠. i 값에 2를 증가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저장하라 이거. 저장하라 그런 뜻이죠. i가 0이니까 0 더하기 2니까 2죠. 요번엔 i가 2가 된다 이거죠. i. 그렇죠. 2가 되고 난 다음에 10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적죠. 적으니까 요번에는 썸에다가 i 값을 넣으니까 0 더하기 2죠. 썸에 저장하면 누적하면 2가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다시 증감식으로 이동하면, 자, 기존의 i 값에 2씩 증가시키는 거죠. 기존에 2였으니까 증가하면 4가 되죠. 4. 그렇죠. 당연히 4는 10하고 비교하면 적죠. 적으니까 참이니까 또 썸에 4의 i 값 4를 누적을 시키는 거죠. 그럼 6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6을 출력하겠죠. 출력하고 다시 증감식으로 하니까 이제 6이 되죠. 그렇죠. 6은 10보다 적죠. 적으니까 또 누적시키니까 12가 되겠죠. 12를 출력하고 또 마지막에 와서 또 i를 2씩 증가하니까 이번에 8이 되겠죠. 8. 그렇죠. 8은 당연히 10보다 적으니까 또 누적하면, 그렇죠. 8은 20이 되겠죠. 썸의 값은 20이 출력이 되고 마지막에 오고, 자, i를 증가하면 이번에 10이 되죠. 자, 이번에는 10이 되니까 i 값이 10보다 적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종료를 하니까 포문을 종료를 한다 이거죠. 조건식이 거짓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증감식에서 지금은 2씩 증가시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10씩 증가시키고 싶다 그러면 i 플러스는 1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연산자를 이용해서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죠. 우리가 2씩 곱해서 증가시키고 싶다 이러면 i 곱하기는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수식대로 그 반복 변수 i의 값이 증가 또는 감소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포문을 이용해서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예제죠. 자, 보면 int total을 이용해서 total이라는 변수에 1부터 계속 10까지 대해서 누적을 시키겠다 이거죠. 자, 0으로 초기화됐고, 자, 3행의 포문을 만나죠. 그러면 int i는 0이니까 i가 0으로 초기화됐죠. 0으로 초기화되고, 그리고 당연히 i는 10보다 적죠. 적으니까 참이니까 토탈의 i 값을 누적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토탈 플러스는 처음에는 0 더하기 0이겠죠. 0 더하기 0에서 토탈에는 0이 되고, 자, 그리고 5행에 와서 이동하는 게 i 플러스죠. 자, 그러면 i가 기존에 0이니까 기존에 i가 0이니까 이번에 1이 되겠죠. 그렇죠. 1이 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조건식을 체크하면 당연히 적죠. 그러면 기존의 토탈의 값 0에다가 더하기 1을 하는 거죠. 그렇죠. 토탈 전체 합은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또 i 또 증감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i가 이번에 2가 되죠. 2는 10보다 당연히 적죠. 그리고 난 다음에 토탈에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또 마지막에 오면 3이 되고, 그리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i가 순차적으로 증가하면서 토탈에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 i가 10이 되면 여전히 조건식에서는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i가 10이 돼도 결국에는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쭉 해서 3 더하기 9 더하기, 그렇죠, 쭉 해서 10까지 더해진다 이거죠. 10까지 더하면 55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서 i를 증가시키면 i는 11이 되면 그때는 이제 조건식이 거짓이 되죠. 그러니까 종료를 하겠죠.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토탈의 값을 출력해 보면 결국에는 0은 더 하나 많으니까 1에서, 그렇죠, 10까지 합이 누적돼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수의 합을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한 줄 한 줄 실행시켜 가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 숫자를 입력해 가면서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우리 뒤에서 이제 반복문으로 이제 여러 가지 예제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런 예제는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죠.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눈으로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문에 관계된 여러 가지 수식이나 반복 변수를 적어 놓고 한번 한 줄 한 줄 따라가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자, 이번에는 포문을 이용한 화시 섭씨 온도 변환 예제죠. 자, 보면 자, 똑같이 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6행에 4에서 int, 이번엔 파렌하이트가 포문의 반복 변수로 사용되고 있죠. 0으로 초기화했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파렌하이트가 0으로 초기화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파렌하이트가 100보다 적으냐? 당연히 적죠. 적으니까 7, 8, 9행을 실행하겠죠. 그러니까 셀시어스 0에 대한 셀시어스 값 똑같이 우리 앞에서 구한 것처럼 구해서 출력하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자, 그 증감식 10씩 증가시키죠. 그러면 10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파렌하이트 값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조건식을 체크하면 계속 참이죠. 참이니까 10에 대한 화시 10에 대한 섭씨 온도를 또 출력하고 또 10 증가시키고, 그렇죠, 또 20에 대한 섭씨 온도 출력하고 30되고 30에 대한 섭씨 온도 출력해서 결국에는 파렌하이트가 결국에는 100일 때까지 출력하는 거죠. 파렌하이트가 10 증가해서 110이 되면 이제 거짓이겠죠. 그렇죠. 쭉 이제 출력하고 있죠. 자, 자바에서 많이 쓰이는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봤고, 자, 다음은 자, 반복문은 아닌데 반복문하고 자주 쓰이는 여러 가지 제어문이죠. 첫 번째 이제 브레이크문이죠. 자, 브레이크문은 반복문 실행 도중에 반복문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명령문이죠. 자, 우리 앞에서 이제 포문까지 했는데 각각의 이제 반복문은 우리가 종료를 하려고 하면 조건식이, 그렇죠, 거짓일 때 종료가 되죠. 그렇죠. 조건식이 거짓이 아니면 계속 포문을 수행하는 거죠. 포문이나 while문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반복문을 수행하다가 그 프로그래머가 강제적으로 어떤 조건이 되면 강제적으로 종료를 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제 브레이크문을 쓴다 이거죠. 자, 브레이크문 사용 예제죠. 보면 자, 사행에 지금 포문이 사용되고 있죠. 4에서 int i는 0에서 i가 10보다 적을 때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참이죠. i가 0일 때는 참이니까 그 5, 6행에 이제 그 실행문을 실행하겠죠. 자, 보면 if i가 5하고 같으냐? i가 0이면 5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이니까 이 if문에 붙은 실행문 브레이크문을 실행을 안 하겠죠. i가 0일 때는. 그럼 i가 0을 정상적으로 출력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또 증감식으로 가니까 1이 되죠. 당연히 참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5행을 실행하면 당연히 1은 5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값을 출력한다 이거죠. 2, 3, 4까지 출력하는데 i가 5가 되면 이번에는 if문이 참이죠. 참이니까 이 브레이크문을 실행한다 이거죠. 그러면 i의
이 브레이크문은 아예 이 포문 자체를 종료를 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 그 이클립스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그 브레이크문이 있는 포문은 i가 4까지밖에 결과를 출력 안 한다 이거죠. 이처럼 브레이크문을 사용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반복문을 강제적으로 원할 때 종료를 시킬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브레이크문을 사용한 온도 변화 내재죠. 자, 우리 앞에서 포문으로 화시에서 섭씨로 이제 온도 변환을 했죠. 그 이제 포문 안에 지금 브레이크문이 사용되죠. 파랭에 보면 if에서 파렌하이트가 50이면 브레이크, 말 그대로 이 포문을 종료를 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옆에 그 이제 수행 과정을 보면 자, 파렌하이트가 기존에 0이었죠. 초기가 0일 때는 정상적으로 이제 조건식이 참이니까 정상적으로 실행해서 섭씨 온도 출력하고 난 다음에 자, 파랭이 if만 만나면 당연히 거짓이니까 지나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그 화시 용도일 때는 섭씨 온도를 출력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13행에 와서 또 정감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번엔 파렌하이트가 10이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10도 50이 아니니까 정상적으로 출력을 하죠. 그리고 파렌하이트가 20이 되고 30이 되고 40까지는 정상적으로 섭씨 온도를 출력한다 이거죠. 근데 파렌하이트가 10 증가되고 50이 돼 버리면 그렇죠. 이번에 if문을 만나니까 브레이크문을 만나죠. if문이 참이니까. 그러면 종료를 해버리니까 자, 실행을 해보면 화시 40도까지밖에 결과를 출력을 안 하죠. 그렇죠. 이제 브레이크문을 사용하면 우리가 그 포문이든 앞에서 배운 뭐 while문이든 doWhile문이든 강제적으로 종료를 해버린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반복문하고 자주 쓰이는 제어문 중에 이제 컨티뉴문이 있죠. 컨티뉴문. 이 컨티뉴문하고 앞에 브레이크문하고 그 입문자들은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컨티뉴문의 이제 정의죠. 반복문 실행 도중에 반복문 내부의 명령문의 실행을 생략한 후 실행 위치를 조건 시기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죠. 근데 포문 같은 경우는 정감식으로 이동하죠. 자, 보면 이제 이제 예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자, 사행의 포문을 만나죠. 자, 반복문에서 i가 0부터 앞에서 많이 본 구문이죠. 일씩 증가시키면서 이제 10보다 적을 때까지 쭉 이제 실행을 하겠죠. i가 0부터 해서 9까지. 자, 그리고 실행을 하면 5행에서 if가 자, 5행에서 실행을 하면 if에서 i가 5하고 같으냐? 그럼 같으면 컨티뉴움을 만난다 이거죠. 그러면 i가 5보다 적을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0, 1, 2, 3, 4까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i가 5가 되면 자, 컨티뉴움을 만나니까 그때는 6행에 그 컨티뉴움 다음에 있는 지금은 6행이죠. 다음에 있는 명령문의 실행을 생략해 버리고 바로 포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정감식으로 이동해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i 꼴 4까지 i가 4까지는 출력이 되는데 i가 5는 출력이 안 되죠. 생략을 해 버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i가 6이 되면 6은 당연히 10보다 적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포문 내부에 있는 명령문을 실행하죠. 당연히 6은 5가 아니니까 거짓이죠. 그러니까 6, 7, 8, 9 해서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컨티뉴문을 사용하면 포문 내부에 있는 명령문의 실행을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문의 조건식이나 아니면 포문 같은 경우에는 정감식으로 바로 이동을 시켜버린다 그죠. 그렇죠. 아까 브레이크문은 아예 종료를 해버리고 컨티뉴문은 생략을 해버리죠. 자, 컨티뉴문을 이용한 온도 변환 예제죠. 자, 보면 똑같이 아까 그 브레이크문 사용한 그 이제 예제하고 똑같죠. 근데 파랭에 보면 if에서 파렌하이트가 50이면 컨티뉴를 만나죠. 이번에는 컨티뉴. 자, 똑같이 쭉 이제 파렌하이트가 0부터 쭉 증가해서 쭉 10씩 증가하면서 쭉 출력을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파랭의 파렌하이트가 50일 때는 컨티뉴를 만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안 한다 이거죠. 컨티뉴 만나니까 이 11행에 있는 이제 프린트LN 출력 구문을 실행 안 하니까 그 50인 경우에는 표시가 안 되죠. 표시가 안 됩니다. 바로 정감식으로 이동해 보니까. 그리고 60이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출력이 되죠. 그렇죠. 하시 50 때는 출력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컨티뉴문은 반복문에서 어떤 명령문의 실행을 생략하고 싶을 때 컨티뉴문을 사용하는 거죠.
자, 이상으로 이제 자바에서 많이 사용되는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봤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또 그 반복문에서 또 이제 많이 또 헷갈리고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복문에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이런 식으로 반복문이 있으면 반드시 테이블을 그려서 요 그 메뉴에 반복문에 관련된 그 반복 변수나 아니면 식을 먼저 써놓고 반복문을 한 줄 한 줄 실행하면서 그 값의 변화를 한번 살펴본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하다가 보면 이제 머릿속으로 자동으로 되는 거죠.